어뢰에서 가리비도 나오고요. 붉은 멍게도 나오고 또 심지어 식물채까지 나왔습니다. 1번 어뢰가 가짜인 10가지 이유. 우리가 상식적인 눈으로 봤을 때에 과연 이게 가능한가라는 부분이 어뢰에 하얗게 있는 소위 말하는 백색 물질, 그 백색 물질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가를 보면은 이게 얼마나 거짓말인가를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사실은 국방부에서는 3000도의 온도가 발생을 해서 그 3000도 온도 때문에 폭약 속에 있는 알루미늄 성분이 산화가 되어서 하얀 가루가 생성됐고, 그 생성된 하얀 가루가 어뢰에 가서 달라붙었다고 주장합니다. 달라붙었다면 그거는 랜덤이죠. 무작위로 붙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진에 보면은 아니에요. 특정한 곳에만 집중적으로 붙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가능하냐? 하얀 가루가 붙어 있는 것은 전부 다 알루미늄 재질입니다. 그 하얀 가루가 붙어 있는 것은 쇠라든지 스틸이든지 아니면 스테인리스예요. 그러면 스테인리스에는 붙지 않고 철에는 붙지 않고 알루미늄만 붙는 메커니즘이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즉 알루미늄 자체에서 나온 물질이다라는 것을 이 분포만 보더라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까만 페인트 하부에 백색 물질이 존재합니다. 국방부 주장대로라면 하얀 물질이 날라와서 달라붙었기 때문에 까만 페인트들 위에, 살아있는 까만 페인트 위에 붙어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다. 천안함, 소위 말하는 1번 어뢰를 보면 까만 페인트 하부에 하얀 물질이 존재하고 하얀 물질이 존재하는 곳은 아예 페인트 자체가 없습니다. 왜냐, 페인트가 벗겨져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알루미늄 자체에서부터 생겨나온 알루미늄 녹이기 때문이죠. 까만 페인트를 살짝 드러내면 그 밑에 하얀 물질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얀 물질이 있는 곳에는 까만 페인트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와서 흡착한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생성된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요. 우리 안동대 정기영 박사께서도 이제 이 분석을 했을 때에 알루미늄 입자가 와서 붙은 것이 아니라 자라난 조직이라는 말을 써요. 자라난 조직이라는 것은 내부에서부터 침전돼서 올라왔다. 즉, 녹이 났다는 겁니다. 우리 그 네티즌 중에 이게 우리 집 보트다. 그러면서 자기 집 보트의 프로펠러를 사진으로 찍은 분이 계세요. 그러면서 우리 집 보트가 1번 어뢰 맞았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 보면 천안함 하얀 물질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아마 이 물질하고 천안함의 하얀 물질을 긁어서 비교를 하면 동일하게 나올 겁니다. 네 번째가 어뢰의 부식 상태입니다. 이 어뢰를 보면 적어도 몇 년은 된 고철덩어리 같아요. 어뢰를 쐈다면 신품을 쐈을 거 아닙니까? 신품을 쐈으면 이것이 뭐 아무리 폭발을 해가지고 부분적으로 손상을 입는다 하더라도 거의 대부분은 온전해야 되는데 구석구석 썩었어요. 보면 구석구석 녹이 피어 있고 스틸 부분도 굉장히 녹이 쓸었습니다. 어뢰 모타를 구석구석 확대해놓은 사진을 보면은 이게 1, 2년 수준 가지고는 이 정도 녹이 필 수가 없어요. 코일을, 이 모타 같은 경우는 코일을 막 감아놨거든요. 코일 사이사이가 녹이 난 걸 보면은, 그래서 오죽하면 우리 그 러시아 조사단들이 와서 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어뢰의 부식 상태를 볼 때 천안함과 직접 관련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 말했죠. 이 다섯 번째 이유는 소위 1번, 그죠? 1번이라고 써놨잖아요. 그 1번이라고 써놓은 매직이 녹 위에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면밀히 이제 영상을 갖다가 여러 번 보고 확대해서 보고 하니까 1번이 이렇게 지나가는 거 밑에 녹들이 피어 있어요. 확대를 보면. 나중에 폭발이든 어떻든 게 부식이 형성이 되면 녹 자체가 이 그 1번이라고 쓴 매직을 뚫고 펴야 되죠. 그런데 녹 위에 1번이라고 하는 매직 글씨가 지나갑니다. 1번을 쓰려 그러면 깨끗하게 잘 써야 되잖아요. 그럼 쓰는 면이 깨끗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뭔가 소위 말하는 이제 WD-40 같은 그런 걸로 이렇게 뿌려서 닦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제 면사포 같은 걸로. 그러다 보니 닦은 곳과 닦지 않은 곳이 명확하게 구분이 돼요. 누군가가 이 어뢰를 주면서 자, 여기다가 1번을 쓰라고 한다면 어떤 매직을 어떻게 쓸까 고민되겠죠. 쓰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럼 어딘가 테스트를 해봐요.
어뢰의 어느 면에다가 이 매직을 콕콕 찍어서 테스트를 해봅니다. 사실 이 영상은 여태까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는데 1번이라고 쓰여져 있는 그것이 아닌 다른 이 판 있는 부분에 짙은 파란색과 옅은 파란색의 매직으로 이렇게 한번 콕콕 찍어보고 몇 군데 테스트를 해봅니다. 어느 색깔이 나을지를 생각을 했는지 아니면 녹위에 이게 지나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를 테스트한 것 같아요. 그게 영상으로 고스란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7번째로 백색 물질에 대한 논란입니다. 알루미늄 산화물이다, 그다음 알루미늄 수산화물이다 이런 논란이 많았는데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면 물숫자입니다. 물숫자, 수산화물, 산화물 차이가 뭐냐면 물이 있고 없고예요. 자, 국방부의 주장은 뭐냐면 어뢰가 터졌다. 그러면 3000도가 형성이 되죠. 3000도쯤 되면은 그 안에 그 공간에는 해수가 증발하고 없습니다. 화약 성분에 있는 알루미늄이 타서 산화물이 형성됐다는 거거든요. 물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그러니 이것이 어뢰를 찾아서 가서 달라붙었으니 알루미늄 산화물이다라고 주장을 한 거죠. 근데 미국의 박사님들이 이거를 분석을 해봤더니, 물 성분이 있더라는 얘기예요. 수산화물이다. 산화물이 아니라 수산화물이더라 이거죠. 그 말은 수산화물이 되는 순간 3000도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3000도가 거짓말이 되죠. 추정 60분 팀이 이걸 검증을 하자. 안동대학교의 정기영 박사님이 가장 이 분야의 권위자다. 그런 결론을 얻어서 정기영 박사님을 만나서 이 알루미늄 이 백색 물질 시료를 갖다 의뢰를 합니다. 이 안동대 정기영 박사님이 12가지 실험을 합니다. 국방부는 6가지 실험했거든요. 미국의 박사님들도 한 6, 7가지 실험을 했는데 거의 2배에 가까운 실험을 했더니 알루미늄 황화 수산화물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경 박사님은 이에 대해서 그때 추정 60분에서도 이거를 그대로 말씀하셨지만 법정의 증인으로 나와셨었어요.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이 알루미늄 입자가 와서 달라붙은 것이 아니라 자라난 조직이다. 우리 일반 국민들은 이게 뭔 소리인가 잘 모르는 수가 있는데 자라났다? 농이 났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국방과학연구소의 이근득 박사는 알루미늄 황산염 수산화물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예측했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하고 팔을 슬그머니 빼요. 그 말은 폭발이 없었다는 실토입니다. 어뢰 추진체 구멍에서 가리비가 발견됐단 말이죠. 이 사진을 보면 어뢰 제일 뒤에 이제 동그란 이제 구멍들이 몇 개 뚫려 있는데 그 안에 가리비가 붙어 있고 그 가리비 위에는 또 하얀 백색 물질이 붙어 있어요. 이걸 논리적으로 설명하려면 뻥 하고 터져서 하얀 가루가 생성되는 0.00 몇 초 그것이 날아가서 어뢰에 붙기 전에 가리비가 헤엄쳐서 구멍 안에 들어가야만 이게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가리비가 먼저 잽싸게 구멍으로 들어갔는데 그 다음에 하얀 가루가 와서 떡 덩어리에 붙어야 되는 그림이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기가 막혀가지고 이제 이걸 갖다가 온라인에 공개를 했더니 우리 국방부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전쟁 기념관에 비치되어 있던 어뢰를 가서 유리 케이스를 걷어내고 안에서 구멍 안에 있는 가리비를 떼내요. 없애버려요. 없애버리고 본부에서는 조개로 만듭니다. 가리비 사진이 처음 나왔을 때 이거를 공개를 하니까 어느 동해안의 양식업자가 이거는 참가리비다. 참가리비는 동해안에만 산다. 맑은 물에만 산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서 논란이 또 증폭이 됐죠. 사이즈가 2.5cm, 2.5cm예요. 제가 가서 구멍을 봤을 때는 소주 뚜껑, 정확하게 소주 뚜껑 사이즈였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쟤네 보니까 1.8에서 2cm 밖에 안 돼요, 구멍이. 구멍이 2cm도 채 안 되는데 어떻게 가로 세로 2.5cm짜리 조개가 그 안에서 나왔단 말이냐. 이거 너무나 황당한 거죠. 어떻게 2cm 구멍에서 2.5, 2.5가 나올 수가 있느냐. 그래서 올렸더니 그다음부터 말을 안 해요. 대답을 안 합니다. 이게 추정 60분 그 당시에 의문의 천안함 논쟁은 끝났나라는 편에 포함이 돼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역시 방영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방영하는 당일날 브레이크가 걸린 겁니다. 방송을 못하게 한 거예요. 국방부에서. 이 가리비 부분을 빼내지 않으면 방송 못 나간다라고 압박을 하는 바람에 KBS 경영진들이
계속 가리비를 떼내라고, 가리비와의 취재 부분을 떼내라고 압박을 해요. 그래서 그날 오전에 강용희 PD님이 전화가 왔어요. 지금 여차저차 해서 지금 이 가리비 건 때문에 방송을 못하게 생겼다. 그래서 이 가리비 부분은 그 당시에 국방부는 상당히 창피한 일이죠. 아홉 번째가 뭐냐면 동해안에서만 자라는 붉은 멍게. 붉은 멍게의 유색이 또 나온 거예요. 블레이드 날 모서리에 쪼로미 빨간 점들이 꼭꼭꼭꼭 찍혔는데 이 사이즈가 빨간 볼펜으로 점 하나 꼭 찍은 사이즈입니다. 그거를 또 우리 네티즌들이 가서 이거를 정밀 카메라로, 마이크로 카메라로 찍은 거예요. 그 뭐 빨간 거 위에 촉수가 참 이쁘게 피어난 해양 생물체를 사진을 찍어서, 그래서 이것이 뭐냐 하고 올렸더니 우리 양식업자께서 하신 말, 이거는 동해안에서만 자라는 붉은 멍게다라고 또 판정을 해줬어요. 이제 10번째 마지막으로 해양 생물체만 있는 게 아니라 식물체도 있어요. 실타래처럼 생겼는데 이것이 하얀 백색 물질 곳곳에 박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삼천도가 발생했다면 이 실타래 같은 것들이 다 타야죠. 나풀나풀거리는 이 촉수들이 어떻게 살아있을 수가 있습니까? 다 타버려야죠. 네, 그런데 군데군데 박혀서 있는 이런 해양 식물체들은 그 존재 자체가 폭발의 존재를 부정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10가지를 종합해 봤을 때 어뢰는 가짜다. 과감하게 주장을 해도 됩니다. 우리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다스는 누구 겁니까? 어뢰는 누구 겁니까? 물어야 돼요. 도대체 어뢰는 어디서 가져온 겁니까? 물어야 돼요.